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나이나 재산, 능력과 같은 물리적 한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드릴 갈매기의 꿈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던지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바크는 1936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17살 때부터 비행기를 몰기 시작해 공군 비행기 조종사로 복무했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 상업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그는 하늘 위에서 지상에서의 한계를 벗어던지는 자유를 즐겼고 20대 후반부터 여러 자전적 소설에 이런 비행을 통한 자유를 담아냈습니다. 갈매기의 꿈은 리처드 바크가 35살이 되던 1970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발표되던 70년대의 미국은 기성세대의 낡은 관념과 질서를 뛰어넘어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히피 문화가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갈매기 부족의 틀과 한계에 도전하며 고속비행을 꿈꾸는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가 담긴 갈매기의 꿈에는 자유와 개성을 갈망하는 당시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잘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출판이 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오늘날의 우리 역시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럼 갈매기 조나단이 푸른 하늘에 수놓는 비행의 흔적을 따라가 보실까요? 남들과 다른 꿈. 아침 해가 떠오르면 1000마리쯤 되는 갈매기 떼가 먹이를 얻기 위해 해안가에서 분주한 다툼을 시작한다. 하지만 갈매기 조나단은 해변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홀로 조심조심 날개짓을 하며 저공 비행을 연습하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비틀거리면서 속력을 잃기 일쑤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이 아니라 먹이이기에 갈매기들은 해안에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만 배우곤 한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다. 비행 자체에 대한 열망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그는 매일 혼자 수백 번씩 빠른 속도로 저공 비행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런 조나단을 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걱정이 앞섰다. 왜 그러니 존? 왜 그래? 여느 새들처럼 사는 게 왜 그리 어려운 거니? 존, 저공비행은 펠리컨이나 알바트로스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왜 먹지 않는 거야? 삐쩍 마른 것 좀 봐라 얘야. 비쩍 말라도 상관없어요, 엄마. 저는 공중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냥 알고 싶어요. 조나단, 연구해야겠다면 먹이에 대해, 먹이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연구하거라. 비행에 대한 것도 좋지만 활공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노릇이야. 비행하는 이유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잊지 말거라. 조나단은 이후 며칠간 다른 갈매기들처럼 행동하려고 갈매기 무리 속에 섞여 물고기와 빵 조각을 차지하려고 달려들어봤지만 금세 허망함을 느꼈다. 먹이를 찾아 다투는 시간에 비행에 대해 배우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조나단은 이내 무리와 떨어져 다시 먼 바다로 나가 홀로 비행 연습을 했다. 허기졌지만 배움이 있기에 행복했다. 그에게는 빠른 속도를 익히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지만 너무 빠른 속도에서는 제어력을 잃고 번번이 물속으로 곤두박질치기 일쑤였다. 숱한 연습 끝에 조나단은 빨리 나는 매의 짧은 날개에서 힌트를 얻었다. 날개의 대부분을 접고 끄트머리로만 날면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조나단은 자신이 드디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갈매기가 시속 344km로 비행하다니.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자
갈매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그 순간 갈매기 조나단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곧 조나단은 공중회전, 거꾸로 낙하기, 바람개비 돌기 등 다양한 비행기법을 스스로 터득했고 환희에 잠겨 생각했다. 이제 살아갈 이유가 얼마나 더 많은가? 단조롭게 낚싯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상의 사는 이유가 생겼지. 우린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수하고 지적인, 기술이 뛰어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 비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추방. 조나단이 다시 해변으로 가니 부족회의가 소집 중이었다. 부족장은 갈매기 부족의 전통을 깨고 고속비행에 도전한 조나단을 우습게 몰아세웠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동료 갈매기들이 보기에 치욕의 죄를 저질렀으니 중앙에 서라. 치욕? 말도 안 돼. 비행이 성공했다고. 그들은 이해 못해. 그들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라고. 조나단은 속으로 말했다. 무분별한 무책임. 갈매기 가족의 위엄과 전통을 깨고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언젠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삶은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무책임이요? 형제 여러분, 의미를, 삶의 더 숭고한 목표를 갖고 추구하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 있는 갈매기가 누구란 말입니까? 천년간 우리는 물고기 머리나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알아낸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형제관계는 깨졌다. 갈매기 부족으로부터 추방당한 조나단은 무리를 떠나 홀로 여생을 보내게 됐다. 그가 슬픈 것은 고독 때문이 아니라 갈매기들이 자신이 선보이는 멋진 비행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눈을 뜨고 보기를 거부했다. 조나단은 갈매기들이 단명하는 것이 따분함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조나단에게는 비행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배움이 있었기에 그는 홀로 남은 추방자가 되어도 외롭지 않았다. 더 큰 배움을 향해. 어느 날 조나단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의 날개 옆에 눈부시게 빛나는 두 마리의 갈매기가 나타나 함께 날기 시작했다. 아주 잘하는군.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대의 부족에서 왔소, 조나단. 우리는 그대의 형제들이오. 그대를 더 높이 데려가려고 왔소. 그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나는 집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도 없어요. 나는 추방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큰 산바람의 꼭대기를 날고 있습니다. 몇백 미터 위로는 이 늙은 몸뚱이를 끌어올릴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대는 할 수 있어, 조나단. 그대는 수행했으니까. 하나의 단계가 마무리되고 다른 단계가 시작될 때가 온 거요. 조나단은 생각했다. 그래, 나는 더 높이 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갈 때가 됐지. 준비됐습니다. 조나단은 하늘을 날다 자신의 몸이 두 갈매기처럼 환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섰다 생각했다. 조나단은 빛나는 갈매기들에 이끌려 지상을 떠나온 것이다. 두 갈매기를 따라 천상의 해안선으로 가자 한 무리의 갈매기들이 모여 있었다. 이 갈매기들은 모두 조나단처럼 생각했다.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연마해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비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위풍당당한 새였고 매일 몇 시간이고 비행하며 어려운 기술들을 시도했다.
어느 날 스승갈매기 설리번이 조나단에게 말했다. 대부분의 새들은 아주 더디게 낳아왔지. 대부분 한 세상에서 거의 똑같은 다른 세상으로 오면서 이전 세상은 까맣게 잊었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개의치 않고 순간을 위해 살고 있지. 먹거나 싸우거나 무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처음 떠올리기까지 몇 생이나 살아야 하는지 알아, 존? 1000번의 생, 10,000번의 생이란다. 그런 다음 100번을 더 살아야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다시 100번을 더 살아야 사는 목적이 그 완벽함을 찾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임을 터득하기 시작하지. 물론 이제 우리는 똑같은 규칙을 적용받지. 우리는 이번 생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다음 생을 선택한단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다음 생은 이번 생과 똑같아. 한계도 똑같고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도 똑같지. 하지만 존, 너는 한 번에 아주 많은 것을 배웠기에 이 세상에 다다르기 위해 1000번의 생을 겪을 필요가 없었단다. 어느 날 조나단과 족장갈매기 챙이 대화를 나눴다. 챙, 이 세계 다음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 같은 곳이 있기는 합니까? 아니라네, 조나단. 그런 곳은 없지.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시간도 아니라네. 완벽한 것이 곧 천국이지. 자네는 무척 빨리 나는 갈매기지? 안 그런가? 저는 속도를 즐깁니다. 완벽한 속도에 접하는 순간 자네는 천국에 접하기 시작할 걸세, 조나단. 그것은 시속 1000km로 나는 것도 100만 킬로미터로 나는 것도 빛의 속도로 나는 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그 어떤 숫자도 한계인데 완벽에는 한계가 없으니까. 완벽한 속도는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이라네. 챙은 눈 깜빡할 사이에 15m 떨어진 물가에 나타났다 다시 순식간에 조나단의 어깨에 섰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족장께서는 얼마나 멀리 가실 수 있습니까? 어디든 언제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네. 나는 어느 곳이든 언제든 생각이 나는 대로 다녔지. 이상하지? 이동하는 것에 신경 쓰느라 완벽 따윈 안중에 없는 갈매기들은 느리게라도 아무데도 못 가지. 완벽함에 신경을 쓰고 이동은 안중에 없는 갈매기들은 당장 어디에든 갈 수 있거든. 명심하게, 조나단. 천국은 어떤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네. 장소와 시간은 너무도 무의미하기 때문이야. 제게 그렇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네. 자네가 배우고 싶다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네. 생각만큼 빨리 날려거든 어디든 가려거든 자네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네. 챙에 따르면 조나단은 자신을 폭 1m의 날개가 달린 제한된 몸뚱이에 갇혀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을 중단해야 했다. 그의 진정한 본성은 시공을 초월해 어디에서나 살고 있음을 아는 게 비법이었다. 조나단이 아 맞아. 나는 완벽하고 한계가 없는 갈매기야. 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그는 전혀 다른 해안에 족장챙과 단둘이 서게 됐다. 마침내 자신의 몸뚱이와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마저 뛰어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세상이 규정한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느 날 족장챙이 조나단, 계속 사랑을 연마하게. 란 말을 남긴 채 점점 깃털이 환해지더니 조나단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조나단은 창의 말대로 친절과 사랑의 본질을 알려 노력했고 그럴수록 더욱 자신이 떠나온 지상의 갈매기 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졌다. 부족 갈매기들에게 자신이 아는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을 펼치는 방식이라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스승 설리번에게 작별을 구하러 갔다. 설리번, 저는 이제 지상의 갈매기들에게 되돌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네가 그리울 것 같구나. 설리번, 부끄러운 말씀 마세요. 어리석게 굴지도 말고요. 우리가 매일 수련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정이 공간과 시간 따위에 좌우된다면 우리가 마침내 시공을 초월할 때 형제에는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공간을 초월하면 이곳만 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면 지금만 남지요. 그러니 이곳과 지금 한가운데서 우리가 한두 번은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정신 나간 새 같으니 땅에 있는 이에게 수천 킬로미터를 보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새가 있다면 바로 조나단 리빙스턴일 거야. 잘 가게, 내 친구 존. 안녕히 계세요, 설리번. 우린 다시 만날 겁니다. 조나단은 이제 그가 뼈와 깃털로 만들어진 새가 아니라 아무 거슬릴 것 없는 자유와 비상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자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 조나단은 젊은 시절의 자신처럼 갈매기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외롭게 비행 연습을 하는 플래처 곁에서 빛을 내며 날기 시작했다. 플래처는 비행을 배우려는 불타는 욕구를 갖고 있는 새였고 곧바로 조나단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날 무렵 조나단의 제자는 6이 되었다. 모두 추방자였지만 하늘을 나는 즐거움을 위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새들이었다. 조나단은 제자들에게 비행을 가르치며 끊임없이 말했다. 날개 끝부터 날개 끝까지 몸 전체는 너희의 생각 자체가 볼 수 있는 형태일 뿐이다. 생각의 사슬을 끊고 육체의 사슬도 끊어라. 한 달쯤 지났을 때 조나단은 말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족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저희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추방당한걸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밀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나요? 우리는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추방자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부족의 법인걸요. 만년의 세월 동안 누구도 부족의 법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자, 가자. 내가 먼저 부족의 해안을 향해 앞장서겠다. 결국 조나단과 제자들은 조나단을 선두로 부족이 있는 해안을 향해 날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갈매기 부족들은 추방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족장은 부족에게 저들을 무시하라고, 추방자와 말을 나누는 갈매기는 추방될 것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잿빛투성이 갈매기들은 모두 조나단과 제자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조나단은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족의 해변 바로 위에서 제자들을 위한 비행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자 밤마다 많은 갈매기들이 슬쩍 조나단 무리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 한계를 뛰어넘는 비행에 대한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갈매기 부족 중 처음으로 어느 갈매기가 조나단을 찾아와 비행수를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에게도 곧 추방자 딱지가 붙었지만 그는 조나단의 새로운 제자가 되었다. 날개를 움직일 수 없는 또 다른 새 메이너드도 조나단을 찾아와 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메이너드, 지금 여기에서 너 스스로 너의 본 모습이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그 무엇도 너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이 위대한 갈매기의 법, 진짜 법이다. 제가 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나는 네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유가 존재의 본성이고 그 자유를 막아서는 것은 무엇이든 무시해야 한다. 그게 의식이든 미신이든
어떤 형태의 제약이든 스승님이 특출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플래처를 봐라. 로에를, 찰스 롤런드를, 주디 리를. 그들이 특별하고 재능이 있고 성스러운가? 그대보다 나을 게 없으며 나보다 나을 게 없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딱 하나의 차이는 그들은 본디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뿐이다. 조나단의 제자 무리는 나날이 커져갔다. 부족 갈매기들은 조나단 무리에게 와서 질문하고 숭배하고 조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 중에 절벽에 부딪혀 떨어진 제자 플래처를 조나단이 다시 일으켜 세워 날게 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갈매기 무리는 조나단이 악마라며 광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했다. 조나단은 흥분한 무리를 뒤로하고 플래처를 데리고 다른 공간으로 순간이동해 대화를 나눴다. 저 어리석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스승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무리를 사랑할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플래처, 넌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증오와 악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수련을 통해 진정한 갈매기를, 각자의 안에 깃든 선함을 봐야 하고 그들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란다. 그것을 터득하게 되면 재밌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독한 젊은 새를 기억한단다. 그 새의 이름은 갈매기 플래처 린드. 방금 추방당한 그는 부족과 죽도록 싸울 준비를 하려고 머나먼 절벽에 자신만의 가혹한 지옥을 짓기 시작하지. 그런데 오늘 그는 여기서 자신만의 천국을 짓고 부족 전체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지. 제가 인도한다고요? 제가 인도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곳의 스승은 조나단이세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된다고? 빛을 향해 순항 중인 플래처보다 스승이 더욱 필요한 다른 무리들이, 다른 플래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평범한 갈매기에 불과하고 스승님은 이제 더 이상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계속 매일 조금씩 더 자신을, 진정성 있고 한계가 없는 갈매기 플래처를 찾아야 한다. 그가 너의 스승이야. 너는 그것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한다. 곧 조나단의 몸이 공중에서 흔들리며 빛나더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제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한 조나단이 지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이다. 저들이 나에 대해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를 신호로 만들지 못하게 하거라. 알겠지, 플래처? 난 한 마리 갈매기일 뿐이다. 나는 비행을 좋아하고 어쩌면 조나단, 가여운 플래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눈이 보여주는 것은 다 한계가 있을 뿐이란다. 너의 이해력으로 보고 이미 아는 것을 찾아내거라. 그러면 너는 나는 법을 알게 될 게다. 곧 조나단이 반짝임을 멈추고 텅 빈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가 비행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어준 제자 플래처가 남아있었다. 한참 후 플래처는 몸을 끌고 하늘로 가서 새로운 수련생들을 마주했다. 플래처는 조나단이 그랬듯 날기를 원하는 새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한다. 갈매기는 자유의 무한한 관념이며 위대한 갈매기의 상이고 날개 끝부터 날개 끝까지 몸 전체는 다름 아닌 너의 생각 자체일 뿐이다. 자, 수평비행부터 시작하자. 조나단이 부족 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후 많은 갈매기들이 조나단이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젊은 갈매기들이 하늘 위에서 비행과 공중회전을 연습하는 것은 흔한 광경이 되었다.
조나단과의 만남. 플래처를 비롯한 조나단의 제자들은 해안선의 모든 부족을 찾아다니는 장거리 전파 여행을 통해 자유와 비행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조나단은 성스럽게 받아들여졌고 갈매기들은 플래처에게 모여들어 조나단이 사라지기 전에 남긴 말과 행동을 샅샅이 알아내려 했다. 이제 그들은 까다로운 비행 동작을 멀리하고 조나단이 팬클럽의 우상이라도 되는 듯 전설을 탐하기 시작했다. 점차 비행을 수련하는 새들은 줄기 시작했다. 그 사이 조나단의 제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플래처도 비행 중에 어느 해안가에서 사라졌다. 곧 그가 하늘에 올라 조나단 곁으로 갔다는 소문이 퍼졌고 갈매기들은 해안가에 보라색 조개눈을 박은 조나단의 동상을 세우고 돌무덤가에서 조나단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예배를 진행했다. 갈매기들은 조나단이 남긴 메시지에만 매달릴 뿐 더는 하늘을 날지 않았다. 이제 좀 생각이 있는 젊은 갈매기들은 역설적으로 비행, 위대한 갈매기, 조나단 같은 말에 마음을 닫았다. 앤서니라는 젊은 갈매기도 조나단의 존재를 거부한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늘을 날았다. 그는 여전히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몇 안 되는 갈매기 중 하나였다. 어느 날 비행 중에 그는 다른 갈매기가 뿌연유성처럼 빠른 속도로 곁을 나는 것을 봤다. 이봐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군. 그대를 쭉 지켜보고 있었지. 그저 장난삼아. 그대와 부딪히려 한 건 아니야.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 재미난 비행이라고 하면 되겠지. 정말 이것을 잘하고 싶다면 약간의 수련이 필요하지만 괜찮아 보이는 일이긴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건 아름답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갈매기 부족 주위에서 뵌 적이 없는 분이군요. 아무튼 누구십니까? 조나단이라 부르게.